5월 3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어제부터 전국 3,568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도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국민들을 통합하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새 대통령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수행식을 넘어 불살생과 절제의 가치를 담은 음식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찰 음식이 국가가 보호하고 전승해야 할 유산,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국가무형유산 등재를 발판으로 축제장을 열어 대중화에 나섭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남산자락 작은 사찰이 시민을 위한 쉼터로 거듭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산 충정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반려동물과 법당 안팎을 채운 소파에서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때로는 고요 속의 명상을 체험하는 도량, 충정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인도 신분제도에조차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면서 소수 종교를 믿는 불교도로 대법원장의 위치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인도 초대 법무장관 암베드카르. 1956년 그가 별세하고 70년 만에 불가촉 천민 출신 불교도로 또 한 명의 대법원장이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어제부터 전국 3,568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도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국민들을 통합하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새 대통령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기획실장 법오 스님, 교육부장 덕림 스님과 문화부장 해공 스님, 사회부장 진경 스님과 호법부장 도심 스님, 사서실장 일감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불교신문사장 수불 스님도 사전투표에 동참했습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를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를 한 진호 스님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국가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질곡의 시간이 마무리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스님은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마음의 상처가 매우 크다며 새 대통령은 통합과 치유에 방점을 찍어주길 희망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통합하고 또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아프고 상처로 남았던 그러한 것들을 모두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국가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대통령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이 현명하게 잘 선택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상처받은 그런 마음의 들에 곱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국민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사 스님들은 투표소 문이 열리자마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동참했습니다. 주지 담화 스님 등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어제 오전 6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가장 먼저 투표에 동참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담화 스님은 혼란스러운 시국을 종식시키는 소중한 권리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속에 있는 국민 통합을 우선으로 나라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나오길 바랬습니다. 정말 평화롭고 다시 민주적인 어떤 그리고 헌법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대현 정용욱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불교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계종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어제 김대현 전 실장과 정용욱 전 실장에게 문체부 종무실장 재직 중 불교계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전통문화와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며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종무실장으로 종단과 소통을 잘했고 여러 업적에 있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며 김대현 전 실장은 활발하며 추진력이 강했고 정용욱 전 실장은 내실을 다지며 일을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 종무실은 종교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 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종교 문화 콘텐츠 개발, 종교시설의 문화 공간화 지원 등을 통해 종교 간 화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행식을 넘어 불살생과 절제의 가치를 담은 음식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찰 음식이 국가가 보호하고 전승해야 할 유산,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국가무형유산 등재를 발판으로 축제장을 열어 대중화에 나섭니다. 박성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교의 자비 사상을 그대로 품고 있는 사찰 음식. 절밥으로 불리는 사찰 음식은 생명 존중 정신에 입각해 육류 대신 수행에 방해가 되는 마늘과 파 등 오신채를 넣지 않은 채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국가유산청이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절제의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 문화를 형성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지난 19일 사찰 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각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해 지역 향토성을 반영한다는 점 등 다른 나라 사찰 음식과 차별성도 인정했습니다.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정신이 담겨있는 사찰 음식 문화가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겠고요. 사찰 음식이 산문을 넘어 국내외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의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박하고 담백하고 간결한, 간소한 그런 음식들 속에서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지켜지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웰빙적인 요소들 그리고 또 독특한 체험을 중시하는 그런 삶 속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발판으로 대중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를 열고 사찰 음식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진관사를 비롯한 사찰 음식 특화 사찰 8곳이 부스를 열어 사찰별 특성이 담긴 음식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찰 음식 특화 사찰 8군데가 코너를 만들어서 각각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나름대로 전승해온 특색 있는 사찰 음식들을 선보일 겁니다. 그러므로서 각 지역별로 특색 있게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의 토크 콘서트와 전시 등으로 각 지역에서 전승돼 온 사찰 음식의 발자취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해외 유수의 요리학교, 문화기관과 교류는 물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사찰 음식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을 향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남산자락 작은 사찰이 시민을 위한 쉼터로 거듭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산 충정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반려동물과 법당 안팎을 채운 소파에서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때로는 고요 속의 명상을 체험하는 도량, 충정사에 김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1인용 소파인 빈백에 누워 은은한 풍경 소리와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는 사람들. 불자와 비불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는데 장소가 법당 앞입니다. 옆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추모 공간인 무지개 다리가 눈길을 끌고 서울 남산 충정사 주지 덕원 스님이 지난해 12월 주지 부임 이후 조성한 이색적인 공간들입니다. 누구나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사찰을 만들겠다는 원력이 빚어낸 조화입니다. 충무로역에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낮 시간에 법당에서도 마음을 내려놓고 몸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백은 법당 밖이 아닌 안에도 놓여 더 많은 휴식 공간을 만들었고, 최근엔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미앤펫 캠페인 일환으로 반려견, 반려묘의 출입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저는 회사 다니니까 이렇게 되게 피곤한데 이렇게 법당에 갔는데 이렇게 슬림백 같이 뭐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갖고 그것도 또한 놀랐고. 2019년 공예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김영 작가의 손길이 닿은 선명상 스튜디오도 눈길을 끕니다. 7번의 오칠이 더해진 공간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옷처럼 다양한 빛을 품고 살아가길 바라는 스님의 염원을 담은 명상 쉼터입니다. 선명상 스튜디오는 내국인, 외국인, 남녀노소 또 동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기에는 불교를 말하지 않아도 불교를 나타내고 불교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선명상으로 실제로 불자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고, 사찰과 맞닿은 남산 한옥마을과 인근의 많은 회사들이 모인 지리적 요건을 고려한 덕에 충정사는 도심 속 쉼표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 지화, 연등 만들기 수업도 운영하며 누구나 불교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지화와 연등은 사찰을 장엄하고, 그 결과 사찰 복도와 공양간 모두 오색빛으로 꾸며졌습니다. 종교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동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쉼터로 거듭난 충정사는 새로운 문화포교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BTN 뉴스 김승호입니다. 인도 신분제도에조차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면서 소수 종교를 믿는 불교도로 대법원장의 위치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인도 초대 법무장관 암베드카르. 1956년 그가 별세하고 70년 만에 불가촉 천민 출신 불교도로 또 한 명의 대법원장이 탄생했습니다. 제2의 암베드카르로 불리는 부샨 람크리슈나 가바이 대법원장 소식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도 헌정의 상징인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선서로 헌법에 대한 충성과 정의 실현을 맹세합니다. 지난 14일 인도 대통령국 내 국가 주요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인 가나탄트라 만답에서 제52대 가바이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는 두 번째, 불교도로서는 최초입니다. 힌두교 사회에서 종교와 계급이라는 유리천장을 뚫은 가바이 대법원장의 취임은 인도 헌정사의 전례 없는 이정표로 기록됐습니다. विधि द्वारा स्थापित भारत के संविधान के प्रति और श्रद्धापूर्वक तथा अपनी पूरी योग्यता, ज्ञान और विवेक से मैं संविधान और विधियों की मर्यादा बनाए रखूंगा. 가바이 대법원장의 취임은 제2의 암베드카르 탄생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도 헌법의 아버지이자 불가촉 천민의 해방자인 암베드카르 초대 법무부 장관. 마하트마 간디와 함께 독립운동을 이끈 영웅으로 인도에선 그의 탄생일이 공휴일입니다. 말년엔 힌두교도로 태어났지만 힌두교도로서 죽지 않겠다며 불가촉 천민 50만 명과 불교로 개종했습니다. 가바이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암베드카르와 간디 흉상에 헌화하며 정의와 포용의 가치 실현을 다짐했습니다. 현 모디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인도 정부가 힌두의 인도를 건설해 가고 있는데 1% 안 되는 불교도 중에서 사법부의 가장 수장인 대법원장이 나왔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가바이 대법원장 취임으로 힌두교 계급사회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화성용주사가 동국대 건학위원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102번째 사찰로 동참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서교수님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를 방문해 화성시 거주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서 교수님은 앞으로 화성을 넘어 수원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돈관 스님은 용주사와 말사의 꾸준한 장학금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장학생들과 사찰이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길 기대했습니다.
용주사의 장학금은 재학생 20명에게 100만 원씩 전달됐습니다.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가 부산 다문화국제학교에 교육지원금과 쌀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와 세상을 향기롭게 관계자들이 어제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다문화국제학교를 방문해 교육지원금 500만 원과 쌀 20kg 50포를 전달했습니다. 정여대종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모두가 행복하게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며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부산 다문화국제학교는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22개국 120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정여대종사는 올해 초에도 교육지원금 200만 원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불교 장례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BTN 연불봉사회가 공주 마곡사 성지순례로 신행 원력을 다졌습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지난 28일 지도법사 도영스님과 무관스님, 연불봉사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법문으로 장례 포교사의 신심을 다졌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개정해 사막을 지키면서 자타일시 성불도를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불자들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순수 자원봉사단체로 불교식 장례문화 보급과 정착을 통해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불교학 학술지 불교학 연구가 세계 최대 학술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에 등재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2000년 창간 이후 불교학의 다양한 분야를 다뤄온 불교학 연구는 등재를 통해 학문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대표 불교학술지 불교학 연구가 세계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00년 창건된 불교학 연구는 불교 사상, 역사, 예술, 민속, 문화 등 폭넓은 주제를 아우르며 국내외 불교학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코퍼스는 네덜란드 출판사 엘스비어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초학제적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로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폭넓은 학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불교학 연구회는 2020년 12월부터 스코퍼스 등재를 목표로 국제 학술지로서의 체계적인 운영과 논문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더 이제 세계적으로 뭔가 한국 불교의 이상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도가 됐습니다. 그 결과 불교학 연구는 논문 품질, 심사 과정의 투명성, 국제 접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올해 1월 등재 사전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달 최종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논문 내용이 좋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국내에 어떤 권위 있는 학술 잡지로 보인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저희가 보았고요. 불교학 연구회는 앞으로도 세계 불교학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학문 발전과 국제적 학술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